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먼저 할까요? 아, 네. 드리틀 동물병원의 정인수 수의사입니다. 네, 굿모닝 동물병원 백결 수의사입니다. 네, 다울동물병원 백남훈 수의사입니다. 아유,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촬영 시간이 12시 반이네요, 이제.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에피소드는 강아지 비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만 강아지 많죠. 사실 뭐 최근 들어 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비만이라는 게 사실 만병의 근원이죠. 그렇죠. 맞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너 방금 꼈니? 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히 저는 비염이라 지금 코가 막혀 있어. 또 비만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죠? 비만도 측정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육안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네. 만져보는 방법이 있고 네. 그죠? 육안적으로 봤을 때 보통 비만이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체형 설명 좀 해주시죠. 비만 애들 체형이요. 비만이다. 그냥 뭐 딱 봐도 좀 보이지 않나요? 근데 잘 모르시는 보호자분들이 있어요. 음. 얘는 원래 이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헷갈리는 애들이 털 좀 긴 애들 있죠. 털긴 애들, 무한해. 털긴 애들은 몸에 뼈밖에 없는데 살쪘다 실제로 그러고 부해 보이고 네. 물에 젖으면 초라해지죠. 그러니까 목욕할 때 보면 삐쩍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병원에는 페르시안이 좀 그래요. 되게 커 보이는데 젖으면 되게 털 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애도 있고 털 긴 애들이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유 외곽염이네요. 자, 이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뭐 보호자분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똑같죠? 거의 비슷해요. 비만이면 문제가 되는 점들 한번 성인병 갖고 사람이 갖고 있는 성인병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뭐뭐 있죠?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혈압, 그럼 당뇨, 당뇨, 그다음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관절에 문제 생길 수 있고 음, 그리고 대사질환, 대사질환. 예, 그리고 이제 췌장염이 생길 수도 췌장염 있고 같은 경우 간도 이제 지방간이나 이런 네. 간 질환 생길 수 있고 어디가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논외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수술도 더 힘들어요. 아 맞아. 위험성이 높아져요. 수술도 힘들고 그런 아이들은 체열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체열하기 피를 뽑기도 힘들고 청진도 힘들어요. 청진도 청진도 힘들고. 되게 뚱뚱하면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청진도 힘들고 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또 이 혈관도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일로와 둘이야 둘이 일로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만이 위험하다. 사실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그런 부분들은 보호자님들이 위험성을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티로 겉으로 티가 안 나니까. 네, 티가 안 나니까. 가장 티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관절. 관절. 살찐 애들한테서 많이 올 수 있는 관절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흔히 보는 게 이 디스크. 네. 보통 이제 살찐 애들 특징이 운동을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이제 갑자기 보호자분한테 기분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딱 점프. 이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저는 무릎. 무릎. 실제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겪은 케이스긴 한데 되게 좀 고도비만인 친구가 있거든요. 목욕하다가 살짝 미끄러졌는데 그 친구는 슬개골 탈구도 없는 친구인데 저기 십자인대라다가 하혈돼 관절염 생기고 이제 결국 수술하고 되게 회복은 잘 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추후에도 계속 조심을 해야 되겠죠. 무게가 많이 나가면 작은 이런 넘어짐에서도 몸 자체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절이 커지는 거가 아니잖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그렇죠. 결국은 부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정상적인 부하밖에 잡지를 못할 텐데 주변 덩어리들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방어
만큼의 것을 넘어가 버리니 많이 다쳐갖고 오죠. 특히 뭐 포매종, 푸들종, 무릎 특히 안 좋은 친구들. 그렇죠. 걔네들 금방 괜찮다가도 관리 잘 되다가도 살 조금 찌고 나면 다리 또 쫄쭉쫄쭉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관절이 안 좋고 살이 찌면 그리고 뭐니 또 뭐가 있었지? 살이 찌면 이 정인 선장님도 좀 살이 요즘 찌셔갖고 맞아요. 잠이 와요 시간이. 네. 살이 찌면 이제 관절이 안 좋고. 근데 그게 있어요. 또 뚱뚱한 애들 중에서도 산책을 엄청 많이 시키는 애들은 네. 관절이 또 튼튼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늘어있고 뚱뚱한 애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부족에 기인하거나 과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질병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대지인 애들 근육대지인 애들은 체형 자체가 그런 거라서 사실은 그렇죠. 이걸 무조건 체중을 줄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맞아요. 어렵고 그거는 좀 일단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무릎 말씀하셨는데 네. 슬개골탈구가 워낙에 많잖아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 보면. 특정 품종은 뭐 한 7, 80% 정도는 오늘도 봤던 것 같은데 그 살이 찌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다리 불편한 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항상 우리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체중 관리죠. 체중 관리. 살찌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살이 찐 것 때문에 무릎이 아파갖고 왔는데 또 안 좋아가지고 왔는데 살이 너무 쪘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너무 과해가지고. 너무 과해서 얘는 맞아요. 재활이 힘들 거다. 그렇죠. 그러니 체중 조절이 우선이 돼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감량부터 해보고 좀. 네, 감량을 한 후에야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친구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조그만 폼인데 그 녀석이야말로 정말 고도 비만이었어요. 소세지에 젓가락 4개. 그 얘기하려는 소세지 같은 애들. 소세지에 젓가락 꽂아놓은 것처럼. 소세지 젓가락 굴러다닐 옆으로 굴러다닐 것 네.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맞어? 얘는 체중을 줄여주셔야 된다. 보좌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밥을 많이 안 준다. 간식도 거의 안 주고 우리는 사료만 주고 밥을 절대 안 준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찔 수가 없다. 얘는 정말 밥을 많이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호자님께 딜 아닌 딜을 좀 해보려고 그랬죠. 정말 밥을 본인들은 많이 안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얼마큼 주시느냐를 물어봐도 여쭤봐도 절대 대답을 안 해주세요. 난 간식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얘 지금 살이 너무 쪘다. 지금 찌고 있다. 그리고 얘를 병원에 한번 맡겨보셔라. 한 달 맡겨보셔갖고 그런 정량만 주시는데 살이 빠지면 내가 비용을 청구하겠다. 안 빠지면 그때 검사를 하자. 보호자님이 이제 호르몬 질환 쪽으로 계속 의심을 하시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2살. 나는 아닐 것 같다. 2살이면 좀 힘들죠. 네, 가능성이 그렇죠. 좀 많이 낮죠. 그래서 호르몬은 다른 그거 없이 그냥 살만 찐 상태여서 문제 이제 그거를 이제 보호자님이 나중에 제가 계속 꼬셔가지고 밥을 얼만큼을 먹는지를 알아냈어요. 조그만 폼이었는데 밥이 비어 있는 걸 못 보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할머니는 항상 하루에 한 번만 주세요. 그러니까 밥을 별로 안 주신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비어있는 꼴을 못 보셨어요. 할머니가 한 번 주시면 비어져 있으면 할아버지가 가득 담아주시고 계속 가득 담아주시고 그러니까 할머니만 항상 병원에 오셨었던 거예요. 얘는 주면 주는 대로 먹었었던 애고 할머니가 하루 한 번밖에 안 주시니 할머니 말씀은 맞았던 거예요. 나는 밥 많이 안 주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있죠. 어느 날 한번 할아버지가 오셨길래 밥을 도대체 얼마나 주시는 거냐니까 그래도 밥은 항상 넉넉하게 있어야지 하셔가지고 추궁을 해보니 그렇게 됐었던. 그렇죠. 결국은 살을 좀 한 1kg 정도 빼가지고 그 녀석이 정상 체중이었으면은 2kg 후반 혹은 3kg 초반대가 됐었어야 될 친구예요. 네. 2kg 후반, 3kg 초반. 근데 실제로 4kg 후반에서 5kg 초반, 4, 최대 5kg 5kg 중반까지 나갔었으니까. 우리 네. 둘이 몸무게가 거의 5점 몇 킬로인데. 네. 그 둘이 정도. 반밖에 안 돼요, 크기는. 그러니까. 네. 근데 거의 5kg 중반대까지 갔었던 친구고 4kg 초반까지 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다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 재활이 쉽게 될까 생각을 하고 했었었는데 야 살찐 놈들은 음식으로 꼬시면 되더라고. 음식을 안 걷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소시지를 이렇게 달아놔야 되는. 살찌는 이유가 있어. 있기는. 아무튼 살이 찌면 그렇게 관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게 그렇죠. 저는 제일 빈번하게 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관절 쪽. 그러면은 비만도를 어떻게 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건 그러니까 조금 개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하복부 비만이 많죠. 워낙에 많아서 합의가 많죠. 합의. 하복비.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드는 질문이 이 나이에 이 종류의 강아지에서 이 얘가 체중이면? 정상이 이게 이 체중이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사람도 키에 따라서 체중 그 적정한 체중이 다 다르듯이 다 강아지들도 다 그 종류가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다 때문에 다르죠. 그걸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할지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렵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잖아. 말티즈는 3kg밖에 안 크는 거 아니냐? 맞아. 네. 그런 거 많이. 뭐 피시형 보통 몇 킬로 나가요? 뭐 이런 거. 근데 종류도 사실 뭐 종류마다 약간 평균 수준이 있긴 한데 근데 애들마다 다 달라요.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10kg 넘어가는 말티즈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큰티즈. 일단은 체형을 봐야 되잖아요. 체형. 체형. 체형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체형.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운동량이 많고 하는 친구들은 약간 논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체형에서 저는 일단 강아지를 위에서 등 위에서 위에서 내려봤을 아래를 때. 내려본다라는 기준으로 애가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 물론 이것도 각각 품종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거는 차이가 있을 있죠. 거예요. 허리가 약간 잘록한 푸들 같은 혹은 하운드 종류, 뭐 그레이하운드라든지 휘핏, 뭐 그런 이탈리안 뭐 그레이하운드 뭐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허리가 잘록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잘록. 반대로 뭐 시추나 불독, 뭐 불독이야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긴 하는데 통몸이죠, 통몸. 코카스파니엘 그런 친구들은 약간 통짜에 가까운 몸매일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위에서 이렇게 약간 내려다봤을 때 허리가 살짝 들어간 살짝. 허리가 살짝 살짝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이게 참. 저는 이제 뭐랄까 갈비뼈랑 사실 같이 보기는 하죠. 갈비뼈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근육량 혹은 피부, 피하에 있는 지방들 그렇죠. 양하고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라인이 매끈하게 매끈하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너무 S라인은 좋지 않아요. 너무 S라인은 말랐던 거의 거. 말랐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여기서 기타가 쳐줄 확률이 높고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갈비뼈는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허리는 살짝 잘록한 정도. 갈비뼈 위에서 봤을 때. 갈비뼈가 도드라지면은 그건 너무 말랐어요.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옆에서 딱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저 딱 저 그림처럼 저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 정상적인 거. 그죠? 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배가 배가 처지지 않고 맞아. 그렇죠. 배가 처지지, 배와 가슴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살짝.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게 견종에 견종에 따라 네, 차이가 좀 견종에 따라 있어서. 차이가 있어. 특히 그래서 아까 제가 강아지 기준에 국한을 좀 시킨 게 거의 얘네들은 살이 찌면 여기에 이제 살이 많이 갈비뼈 쪽에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갈비뼈가 거의 안 만져지는 지경으로 맞아요. 살점이 만져진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지금 갈비뼈. 갈비뼈 만져보는 거. 저도 이제 갈비뼈하고 척추뼈, 네. 허리 그렇죠. 척추뼈, 그리고 여기가 어느 정도 살로 덮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골반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털이 막 긴 그렇죠. 애들은 외관상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만져봐야 되거든요. 다만 근데 고양이들은 보면 여기는 정상적으로 딱 살이 어느 정도 아름답게 덮여 있는 상태인데 배가 갑자기 배가 이렇게 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사료를 먹다 보니까 애들이 호리병처럼 나온 경우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체형을 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비만이라고 딱 봐야 될까요? 딱 체형을 봤을 때 여기 아래에 이제 첨부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림에서 마련해 주실 요거 거고. 말고 여기 거기 여기 아마 아, 넣어주실 거기. 거예요. 여기. 여기 넣어주실 이렇게. 건데
저는 말랐다라는 기준은 갈비뼈가 이 손가락 움직임 자체가 오돌토돌하게 느껴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밥을 더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갈비뼈가 이런 형태처럼 정상적으로 좀 만져지지 않고 살집이 거의 대부분 만져진다, 지방층이 두텁게 만져진다라고 하면은 살이 쪘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저희 신체 검사할 때도 되게 많이 좀 혼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상 체형을 유지를 하고 체중을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뭐 한글로 나왔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네. 꼬리뼈, 갈비뼈. 예, 여기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비만한 강아지들을 봤을 때 주로 많이 보이는 강아지들이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예. 요 정도 되는 강아지들 아주 가끔 한 마리씩 있는데. 이 친구가 슬개골 십자인대 나왔던. 네.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와, 얘는 진짜 비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은 이제 지나가면서 임신했냐고 이제 오해하시는. 네. 요 애기는 사실 보호자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긴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실 비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비만이라고 이제 점점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사실 구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어렵지만 일단은 정기적으로 체중을 재주실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제 만져보시면서 애기 갈비뼈가 잘 만져지는지, 또 애기가 봤을 때 체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는 애기가 갑자기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런다든가, 그렇죠. 뭔가 좀 다리를 살짝 불편해하는 것 같다든가 그러면은 체중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비만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애들 뭔가 좀 이런 건데 무리를 줄 수가 있는 거라서 이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갑자기 빠지는 게 제일 좀 무섭긴 해요. 살 빠지는 거. 빠지는 거. 살 찌는 것보다 빠지는 게 찌는 훨씬 더 거보다. 무섭긴 하죠.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돼요. 네. 갑자기 애기가 밥도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살이 쪽쪽쪽쪽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부터 밥을 좀 잘 안 먹는 것 같으면서 살이 빠진다. 그럼 병원에 꼭 데리고 오셔야 되죠. 잘 먹는데 빠지는 게 제일 무섭죠. 잘 먹는 거 진짜. 그리고 체중 체크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생각보다 해주시는 보호자님들이 이 아이들의 체중을 조금 이렇게 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다 보니까 안 하시는 등한시하시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좀 비례해서.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10%라도 그렇죠. 느껴지는 바가 좀 다르거든요. 10% 뭐 100g, 200g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사람으로 치면 1, 2kg. 이 아이가 500g이 빠지면 저한테는 10kg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애기들이 많이 예, 졸리고라니들도 이 얘기들 여기 제작진 애기들 다 졸리가 봅니다. 진짜 중장년들이에요 다. 특히나 멋져들이야. 멋집니다. 졸리네요. 아 그러게요. 마음대로 합시다. 자,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은 비만도에 대한 체중에 피곤한 대한 모습을 보여드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네, 말씀드렸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뭐 약이라도 먹고 와야 되나. 바카 먹고 와가지고 열심히 다음에 쉬고 홍삼 있습니다. 아까 홍삼 말씀한 홍삼이라도 저기 피디님이 좀 준비해 오시나? 자,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막 중구난방이 될 것 같습니다.